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인가요? 그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었네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늘 말합니다만 언어의 산책 그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어의 시작과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일단 언어의 이 부분에서는 언어의 그 기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겁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언어가 시작했을까? 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겠죠. 그런데 그 궁금함을 사실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 오래 전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사실 그 이집트 시대에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아이를 그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상당 기간을 키운 다음에 아이가 첫 마디를 내뱉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마디 발음을, 그것이 최초의 언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그 저쪽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슷한 그 실험을 했던 그 제임스 4세인가요? 한 1488년도 정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도 자체가 뭐 알기 위해서 아이들을 격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뭔가라는 것은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무모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과학이 덜 발달된 시절에서는 그게 나름대로 믿음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결과들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과거 역사적 하나의 일로서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그 숲속에 버려졌다가 그 일부러 버린 건 아닌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혼자서 그 어릴 때부터 자라서 동물이 키우던 뭐 스스로 크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과정을 겪은 아이들을 우연히 발견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그때 이제 인간 언어를 처음으로 접촉했겠죠. 그때 이제 나오는 아이들의 말, 그걸 또 뭐 최초의 말로 생각해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학자들 중에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물려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일종의 하나의 그 신의 선물 같은 또 신의 일종의 은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언어에 대해서 기원을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편하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을 것이고 또 종교니까 뭐 믿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 와서 닿는 얘기죠. 우리가 그 제네시스 창세기에 그 신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한테 네가 각자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 존재들의 명명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언어의 시작. 이미 그러면 창조할 때 아담은 신으로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언어가 이제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신의 어떠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은 바벨탑 전설, 이제 전설이보다는 이제 일종의 그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종교를 전설이라고 하면 또 싫어할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진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짓기 시작했냐면, 그 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을 알기 위해서 높이 지은 탑의 모양이, 그 모양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겠죠. 위로. 마치 그 제게 그 콩나무인가요? 거기서 나무가 씨 안에서 막 자라서 하늘 가서 거기에 이제 거인이 사는 성에 가는 그런 이야기처럼 탑을 짓는 겁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이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탑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 탑을 짓기를 포기하고 버린 채로 떠났다. 결국 무수한 언어가 만들어진 원인을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4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건 신의 얘기고 인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가 그 언어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을 남긴 그 철학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플라톤은 일종의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어떤 하나의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서의 일종의 관습처럼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관습이지만 말과 그 의미가 좀 더 그 내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의 특정한 어떤 단어가 매겨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습을 좀 더 강조를 해서 그 소리의 어떠한 내연적, 내부적 그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특정한 대상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돼서 굳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의 언어의 기원에 대한 결부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인간이 언어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물론 이것의 이제 하나의 기반이 뭐냐면 여러분의 46페이지에 보면 진화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흐르면 우리가 신체적인 진화도 있지만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형태의 진화도 있죠.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그 언어적 진화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언어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48페이지에 보면 동물 소리와 인간 언어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동물이 먼저 인간보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신체적 구조를 봤을 때 진화의 가장 끝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동물들의 소리가 이미 동물이 존재했고 동물이 소리를 냈다면 그 소리의 흉내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책에 각종 동물의 소리에 대한 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헤르더라는 학자가 좀 이와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뭐 지금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침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떠한 그 상대방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어떠한 대상에게 호소하는 그런 게 이제 언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를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이 언어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소리 묘사다. 자연에서 나오는데 좀 약간 황망한 방법이긴 하죠. 사실은 얘기를 하면. 그러나 하여튼 그 언어의 기원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나오고 경우에 따라 자연의 소리를 외국 같은 경우는 딩동 어떤 물질적 소리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52, 53페이지를 보는데 요들송 같은 경우 요해요해서 그것도 언어의 시작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다 보니까 부르려고 하는 그런 소리의 발성이 언어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주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문도 언어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언어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보다 더 많았겠지만 크게 보면 신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 그 만들어낸 과정 속에서 진화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전체의 생명체의 발전 속에서 같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라는 게. 거기에 언어의 발전도 더불어 진화와 더불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우리가 보통 아주 초기 인간으로 따지면 한 20만 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인간의 초기 부분 정말 인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HSS, Homo sapiens, sapiens라고 하는데 그 진짜 인간, 지금의 인간 모습의 선조죠. 약 한 8만 년 전, 길게 잡아야 10만 년 전. 그때도 과연 그 소리가 우리가 지금 언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소리는 냈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인간이 진화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설명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그 3장이죠. 내부의 3장. 인간 특성과 언어. 인간의 특징이 뭐가, 어떤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어떤 두뇌적인 특징이 언어와 어떻게 관련이 될까. 그건 이제 정말 진화랑 관련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